안녕하십니까. 저는 엑슬터 백오동에 사는 주민 신미섭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이사 온 지가 한 15년 됐거든요. 15년 됐는데 그동안에 많은 변화는 있었어요. 좀 깨끗해지고 조금 제가 느끼는 물가는 부동산입니다. 근데 제가 살던 그곳에 비하면 제가 며칠 전에 집을 내놓으면서 울었어요. 제가 살던 집이 그쪽은 지금 10억 가까이 되는데 저는 15년 동안 1억이 올랐더라고요.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선택해서 왔지만 좀 변화가 돼서 오르면 저도 기분이 좋은데 참 여러 가지로 조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안 좋아서 조금 마음이 그랬지만 제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내 복이다, 내 팔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았는데 제가 요즘에 가장 크게 느끼는 건 부동산보다 요즘에 중리동 쪽만 나가면 트랙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신탄진 이쪽을 보면 50대, 30대, 60대, 70대까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지만 금강 엑슬로 타워 같은 경우에는 젊은 애기 엄마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신탄진 역도 있고 여기는 참 입지적인 모든 게 완벽하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충북에서도 넘어와서 여기서 기차를 타고 외부로 나간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차를 대놓고 버스를 타고 대전 시내 둔산동이나 서대전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트랙 공사를 해도까지만 오고 여기서 여기 조금만 더 오면 될 것 같은데 그럼 굉장히 발전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서 제가 그것 때문에 네네. 그 허시장하고 사인했던 거 네네. 공약 지키자 하는 거 했던 걸 말씀드릴 테니까요. 또 다른 거 또 있으세요?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또 하나는요? 예. 엑슬타워 바로 밑에 보면은 네. 얼마 전에 이제 입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화장실을 지었어요. 네. 화장실 짓고 그 밑에 데크를 깔아줬는데 그 주차장까지는 데크가 있는데 그 데크에서 주차장을 벗어나면 도로거든요. 거기가 산거리예요. 예. 산거리인데 거기서 이제 저 위쪽으로 한국타이어 쪽으로 산책을 가려면 건널목이랑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잠깐이지만 거기에 인도를 좀 내주시거나 아니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거기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인도를 조금 내어주시고 건널목을 좀 하나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 트램에 대해서는 제가 답할 테니까요. 화장실 옆에 그 주차장 그 넘어가는 인도 개설권, 예, 건설과장님. 건설과장입니다. 좀 정확한 위치를 지금 잘 모르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인도 개설이 가능하면 말씀하신 대로 연장이 길지 않으면 금방 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신설은 경찰서 심의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거하고 덧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저 자치국장님, 우리 그 경찰서장하고 그 저기 만찬한다고 해서 하는 날이 언제예요? 31일입니다. 31일 날. 예. 제가 오늘 아침에 경찰서에서 해줘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도로에 대해서 관계된 거.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기관장들하고 저녁 식사가 있대요. 저도 처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서 단순히 밥 먹으러는 가지 않겠다 생각 때문에 거기 우체국장도 오고 경찰서장도 오고 뭐 하여튼 기관장들이 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걸 PPT로 만들어 주든 이렇게 문서로 좀 만들어 줘라. 그래서 지금 우리 아까 조남이 신미선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사항을 전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에 관계된 일에 대해서는 교통국장을 제가 직접 가서 우리 직원들 데리고 한번 만나러 가겠다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교통에 대한 그 민원이 너무 많아요.
뭐 심지어는 유계승강장 우리 겨울에 따뜻하게 해주고 여름에 시원하게 하는 유계승강장도 필요하지요. 그러면 시에서 하는 일인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국장은 만나지 않거든요. 다른 구청장들은. 근데 그런 일을 내가 직접 가서 전달해 주겠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승강장에 예를 들은 겁니다. 승강장에 타는 인원이 다른 데는 인구가 많으니까 100명이 탈 거잖아요. 일이 평균. 근데 우리 대덕구에 사람이 적으니까 50명밖에 안 타. 그럼 유계승강장에서 순위에서 미뤄지는 거예요. 뒤로. 예,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말고 지역별로 분배해서 예산을 쓰고 거기에서 순위는 우리 지역에서 타는 순위가 적당한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고 시장한테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의 민원이 워낙 많아서 우리가 타월레 미팅 끝나면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덕구 교통에 관계된 거에 대해서는 기관장 회의가 31일 있기 때문에 가서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어제 법동에 갔더니 우체국이 도로구라고 하는 그거를 이렇게 담을 쌓았는데 거기서 쌓으니까 시장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털어놓으려고 했더니 없애놓으려고 그랬더니 옛날에부터 얘기를 했는데 안 없애준다. 그래서 그러면 없애고 없애기 전 없앨 후 이렇게 그 현황판 하나 만들어줘라. 내가 가서 설명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이것도 하겠습니다. 집값이 변화가 없는 건 저도 속이 상합니다. 그만큼 인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구를 늘리는 정책 중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TF팀을 만들겠다. 그 아까 그거 빼먹은 것 같으네. 5개 중에 TF팀을 5개를 만드는 것은 우선 당장 단기적으로 대덕의 변화를 이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5개를 만든 겁니다. 여기도 지금 그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라고 올라온 데가 많습니다. 그 재개발 재건축은 대개 뭐 작게는 뭐 7, 8년서부터 15년, 20년까지 가는데 그 행정적인 조치를 저희가 빨리 해서 단시일 내에 해서 인구를 늘리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하겠다. 그래서 실질적인 실무는 못 해줘도 거기에 사무국장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배치를 해서 TF팀 안에 전에 대덕구에 근무를 했든 안 했든 상관이 없이 그 업무에 해맑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네가 몇 구역에 어디 좋아 너는 3개를 만들어서 요거만 집중적으로 해주세요 라고 맡기겠다. 그 안에 세무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도 필요하니 그것까지 보강해서 집중적으로 하겠다가 저희가 TF팀에 만든 이유입니다. 지금 만들어서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으면 다시 기자회견하고 여러분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했던 게 트램이잖아요. 제가 허 시장하고 3가지를 둘이 사인했어요. 나도 이게 지역의 공약이고 허 시장도 지역의 공약에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3가지 중에 2가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공공형 산후조리원 스포렉스 해결하는 거 문제 그 2가지를 얘기를 했고 하나가 트램입니다. 근데 트램은 지금 현재 저 민선 그러니까 지금 9기니까 7기 때 제가 시의원을 했었어요. 그때도 트램이 진행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트램에 대한 역사는 한참 전에로 가서 15년, 20년 걸려서 지금에 이른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1년을 늦추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실은 공사비 없는 거 1번. 2번이 지금의 사유지를 다 사들이지를 못했어요. 전 정부에서. 그게 어디냐? 우리 서대전 사거리는 지하로 들어가면서 일부 주택들이 사들여야 되는데 그 사들이지를 못해서
1년이 뒤로 이렇게 미뤄진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러면 대덕구에는 조차장역이 어디냐면 연축동 우리 신청사지인데 그 앞에 그 태평양 관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그 옆에 부지가 조차장역이에요. 거기에서 그 트램은 5개의 객차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걸 뗐다 붙였다 청소도 하고 이러는 데가 조차장인데 거기서부터는 우리 대덕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허시장하고 SBIT 우리 TV에 나오면 왜 구시절버스 3칸짜리 구시절버스 문제가 된다 돈을 92억 중에 한 대의 가격은 30억 정도 해요. 그걸 돈을 뭐 미리 성금을 얼마를 줬네 그래서 문제가 돼서 등등등 TV에 나오는 거 보셨죠. 그걸 도입을 하자. 그래서 지금 조차장역에서부터 연축역에서부터 회덕까지 회덕에서 신탄진까지 신탄진에서 송강을 지나서 유성 충남대까지 가는 노선을 그때 같이 하자라고 둘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 데리고 가서 제가 시에 가서 같이 데모할 테니까요. 저 반드시 하겠다. 그래서 대덕의 변화가 교통에 관계된 건 확실히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그건 아직도 시간이 30년 그때 가야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같이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안 됐을 때 같이 데모하러 가면 같이 이렇게 머리띠 같이 해주시고 구호도 외쳐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제가 다음 분 예, 안녕하세요. 이 옆에 금강 엑스로타워 입주자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홍석표라고 합니다. 예, 먼저 취임하신 걸 축하드리고요.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들이 금강 엑스타워가 지금 현재 오늘까지 거주 인원이 7,859명입니다. 7,859명이면 거의 석봉동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인원이 거주하는데 저희들이 몇 년 동안 계속 얘기했던 거는 한국타워뿐만 아니라 이번에 안전보호 화재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혜택을 받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해달라는 건 한 번도 구청이나 시에서 들어준 게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입주민들이 밖에서 보는 저희 아파트랑 안에서 주거를 생활하시는 입주민들의 그 만족도가 굉장히 온도 차이가 심하거든요. 저희들의 주거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타 지역에서 타 아파트에서 저희들을 봤을 때는 야 거기 한국타워 불나 냄새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박영순 의원이 국회의원 하실 때부터 제가 찾아뵙고도 몇 번 말씀드리고 했지만 개선되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한국타워 그 난리나고 화재가 나는데도 저희 아파트 주위에 측정된 대기오염 환경 측정기가 상태가 좋음으로 나옵니다. 그건 전 세계적인 표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게 저희들이 지금 적은 인원이 사는 것도 아니고 거의 대전에서 손꼽는 아파트고 대전을 랜드마크로 잡아오고 있는 아파트인데 그 사소한 그 입주민들이 매일 너무 냄새나요 구청에 신고하고 시청에 신고하고 해도 네 한번 조치하겠습니다. 개선되는 게 몇 년 동안 한 개도 없습니다. 저희들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저희들은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느끼는 것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저희 아파트를 봤을 때 주거환경 만족도가 높고 그 녹지 공간이 그렇게 넓은 아파트라 정말 살기가 좋구나 개선이 됐구나 하는 거를 저희들도 느끼고 싶은데 현재 구청뿐만 아니라 시청에서도 연결을 하겠지만 사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기환경 측정기가 설치된 게 2급방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다 다른 곳을 측정하는 상태를 해서 표시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냄새나 환경오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다못해 한국타에서 엑스부터 입주민들은 하다못해 타이어값을 좀 깎아주셨지 하다못해 그런 것도 없어요. 네? 다른 거 있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환경오염에 대해서 구청이나 시에서 좀 신경을 써주고 있구나 하는 그런 걸 좀 느끼고 싶습니다. 예. 저 박은희 가서 시에가 데리고 오세요 빨리. 이거 그냥 제가 할까요? 예. 박은희 의원이 어제 저 신탄진동에 와서 한 얘기나 저의 공약에도 들어있는데요. 전광판을 달겠다라고 했어요.
이거 저희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예. 그래서 제가 박은희 의원이 그 상임위원장이에요. 대전시에. 그래서 제가 박은희 의원 빨리 오라고 하려고 하는데 시의회 때문에 오늘 여기를 못 왔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광판 달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수립해서 달겠다. 그리고 박은희 의원이 12 보탤 거니까 많이 보태서 반드시 단다. 단 한 가지, 대기질을 측정하는 기구들이 지금 아까 저기서 다뤘다 이렇게 하는 거 달고 싶은 대로 공론화 해주세요. 주민자치 회장님 어디 계시죠? 어디다 다뤘으면 좋겠다는 주민자치에서 결정을 하세요. 대신에 이게 있습니다. 기계가 측정하지 못하는 값이 있답니다. 우리는 분명히 냄새가 나는데 기계가 감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기질에 제가 환경공학과를 나왔으니까 대기질에 측정되는 그 기준치가 코가 더 예민할 수 있다는 말씀은 드리고 그렇게 해서 반드시 그걸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전에 있었던 그런 분들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타운홀 미팅을 하는 거니까요. 또 기다려 주시면 저희 공약에 믿고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석공동에 살고 있는 김보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신탄진 5일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소상공인과 그 노점상 간의 자리 다툼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이것을 제가 작년 8월 8일 날 대덕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해결된 것은 문서로 온 것 전부입니다. 원인을 짚어보니까 대덕구청에서 저에게 한 달간 이 신탄진 5일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전통시장 육성구역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한 달 만에 알았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대덕구청에 세금 한 번 내지 않는 불법 노점상이라는 거 인허가가 없어요. 명단을 요청했는데 인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소상공인을 괴롭히고 그리고 고소 고발을 남발해서 제가 그 상황을 1년을 겪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덕구청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고 행정 공백을 주민한테 떠넘겨서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소송 결과가 10개월 만에 나왔고 그 결과는 저와 소상공인 가게 소상공인이 혐의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결론을 가져오라고 한 사람이 대덕구청 소상공인 담당자이기 때문에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5월 달에. 근데 지금 2달이 넘었습니다. 그대로이고 불법 노점상이 지금 텐트를 걷어치우고 그 텐트 안에 그 소상공인 텐트 안에 물건을 적재하고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현장 계도를 나와달라고 했는데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1년 동안. 이게 어떻게 대덕구의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법적으로 받아오라는 것을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선점에서 우리 소상공인과 저는 새벽 1시에 텐트를 쳤습니다. 그러면 노점상은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희 가게 앞이 11m인데 그 11m를 텐트 3개로 다 갈아놨습니다. 그러면 장수할 곳이 60cm 테이블도 안 줘요. 그래서 그거를 중재를 해달라고 했더니 거꾸로 노점상 편을 들어서 그걸 무마해버렸어요. 그리고 공표하지 않았어요. 불법 노점상 이거를 제가 알았다면 민사소송을 했을 거고 그리고 명단 요청을 하니까 명단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제가 1년 동안 이 고통을 겪게 된 거고 결론적으로 구청장님 말씀드립니다. 전담 부서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신탄지 모의장, 왜 경제과, 교통과, 그 다음에 건설과가 서로의 책임 전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불법인 것을 알게끔 계도를 해서 자기네가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집 가게가 도로가 11m인데 절반을 3천만 원에 저보고 사래요. 소상공인도.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 번만 쫙 예. 하면요. 이제 10개월 걸쳐서 형사소송 결과를 갖다 줬더니 제가 피해보상 청구를 했습니다. 1년간 안 겪어야 될 거를 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구청 직원, 담당 직원이 민사소송으로 판결 받아오래요. 피해보상.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부서 없다는 게 가장 주 원인인 것 같아서 구청장님께 건의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담당했던 일어나세요. 얼른 뒤에서 다. 아니 앉아 계세요. 네. 아니 일어나시라고 공무원들 뭐 이거에 대해서. 네. 차례대로 얘기를 해보세요. 예, 안전교통부장 최영주입니다. 일단 심려를 끼쳐서 너무 죄송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이쪽에 그 전통시장 정확하게 지역이 예. 어디예요? 정확하게 어디냐고. 부서가요? 아니 지금 우리 말씀하셨던 네. 김보경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이 어디냐고. 지금 석공 위치가. 저기 농협 석공 농협 지점하고 우체국하고 그 간선도로 중도로에 위치한 것입니다. 제가 이따가 예.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작년에 사망사고 어르신 사망사고 이후에 이게 좀 더 관심이 좀 많이 진행된 지역이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경제과, 교통과, 건설과 3개 부서가 관련되다 보니까 책임 일관성 있게 답변 드리지 못한 거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제가 안전교통부 건설과 노점 단속하는 국장으로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노점 단속을 대덕구 전역에 하고 있는데, 다만 이 지역이 전통 장날하고 겹치다 보니까 그 최소한의 통행권만 저희가 확보를 하고 더 적극적으로 이제 노점 단속을 하지 못한 건 오랜 전통시장과 어울려지다 보니까 이 지역의 상권과 관련된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신고된 지역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장날 전체 지역을 다 노점 단속하다 보면 전체적인 좀 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노점 관련해서는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한 건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해로 끝나면 불법을 적법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소상공인은 적법하게 예, 알겠습니다. 하시면 예. 안 겁니다. 또 다른 분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경제원경 국장입니다. 네. 경제과에서는 아마 이쪽 구간이 전통시장 그 범위가 아니라서 노점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아마 행정 궤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 들었으니까요. 들어가서 세계 부서가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앉아보세요. 저는 원칙주의자입니다. 원칙이 바로 서지 않으면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한테 경제국장 와가지고 몇 가지 보고를 하는 것 중에 노점상 얘기 아침에 했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신탄진역 앞에 와가지고 장날도 아니고 하는데 팔고 있는 거 싹 단속해라.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나 이해를 못합니다. 저는 원칙주의자입니다. 그 원칙이 공무원이 깨지고 있으면 안 된다. 시장 구성 요건에서 안 돼 있다. 근데 시장 구성 요건에 50개 점포가 기본으로 돼 있는데 안 되면 취소시켜라. 소방에 문제 있으면 다 소방서에 고발해서 다 원칙대로 처리하라가 제 기본입니다. 저도 우리 말씀하셨던 김보경님의 말씀에 많은 공감합니다. 저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고소해가지고 엊그제 무혐의 받았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거 송사한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그 마음 알으니까요. 지금까지 하셨던 거 고생하신 거 저도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한 가지 측면도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저도 오늘 경제국장한테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노점상 단속 철저히 해라. 앞으로 장날이 아닌데도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면 그거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 단속 확실히 하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 신탄진에서 농산물을 생산했던 걸 팔 수 있는 장터를 제대로 장터 안에 만들어줘라. 내가 볼 때는 신탄진 장 안에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 장날에 갔더니 텅 비어있더라. 매대도 더 좋게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생산된 우리 주민들이 만드는 거 우리 장날에 팔려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다 제대로 만들어줘. 단 주민자치회에서 해라. 저는 상의 내고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건 왜 주민자치회에서 해야 되느냐 라고 얘기할 때 제가 그랬어요. 텃세가 나중에 되면 생긴다. 보이지 않게 이게 내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가게가 20개라고 했다면 1번에 섰던 자리가 맨 앞이면 그 다음에 장날에는 2번으로 가고 20번이 1번으로는 순환해서 내 장소가 없게 해라 가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경제국장한테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대덕구에서 생산된 우리의 그 생산물이 우리 식탁에 올릴 수 있게 하는 것도 구청장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하라고도 지시를 했으니까 그 부분은 저도 단속에 관한 사항은 이따가 한번 가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같이 우리 관계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혼자 이거 송사하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절대적으로 지금 예, 알겠습니다.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예. 추가로 한 말씀만 더 예.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은 대덕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이익입니다. 타지상인들입니다. 알고 그 있습니다. 사람들은 팔고 떠나면 끝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정전으로 인해서 하루 종일 저희 5월 3일 날 저희 가게가 정전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살펴주십시오. 저도 100분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예. 들여다 보겠습니다. 예. 제가 습성이 하나 있습니다. 안 되는 건 못하는 거에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 절대 전화 안 합니다. 못하면 못합니다. 예, 그거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공무원한테도 왜 그거 좀 연구를 해서 그러면 그렇게 대답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제가 그 공무원 싫어합니다. 능력 없다고 판단하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지금은 가서 들여다 보고서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마이크 갖다 주세요. 안녕하세요. 석봉동 골목경상장가 회장 백승자입니다. 김부겸님이 득병사항을 말씀하셨듯이 장날에 우리가 사망사고로 인해서 많이 단체장 단체장님들 분들과 협의해서 많이 지금은 좋아졌는데 그 원치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까봐 저는 그게 굉장히 걱정스럽고, 저희는 100년이 넘는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상인들은 글쎄요, 그걸 부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없애기는 어렵겠지만서도 그 통로가 한쪽 통로는 완전히 차선을 거기까지 펴갖고, 특히 시장은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캐리어나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걸 이용하고 다니면 통로가 너무 좁아갖고 서로 부딪히고, 저도 지나다니면서 부딪혀서 상호간에 싸우는 것도 저도 직접적으로 봤습니다. 그거를 하되 좀 안으로 들여보내게, 김비경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상인이 쉽게 물건을 살 수 있게끔 그 폭을 구해서 나오셔서 그걸 정비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단 한 가지, 그리고 또 건널목이 너무 심하게 도로가 파여 있어요. 그래서 그걸 건의를 하면 금방 떼빵을 해요. 근데 또 금방 부실을 한 건지 뭔지 또 얼마 안 돼서 또 파여요. 거기에 물이 고이면 차가 지나가면 물이 튑니다. 그거 좀 꼭 시정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지금 정화조 사업으로 인해서 석봉동 일대가 너무 많이
도로가 훼손돼서 있고 비가 오면 그 제대로 포장이 안 돼갖고 흙물이 막 흘러요. 그 부분을 빨리 그 구에서 부총장님이 알으셔서 빨리 시정을 해주셔서 하는 간절한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장입니다. 그 말씀하신 퇴행로 확보는 저희도 최소한의 통로는 좀 확보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물고 있는 시관리 도로이긴 하지만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저희가 수혜자든 그런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그리고 좀 하수도 불려서 때문에 불편하시는 건 저희도 이제 인지하고 있고 시장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포장을 빨리 당겨서 지금 10월 달에 좀 포장 예정입니다. 최대한 또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잠깐만 경제국장님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그 교통과도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러니까 시장에 왔을 때 가장 불편한 게 그 인도를 지금 다 막고 장사하잖아요. 이게 정당한 건가요? 근데 그분들도 생계가 달려 있으니까 그분들을 그 이렇게 보면 대전역에서 이렇게 철제 넘어오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텅 비어 있더라고. 거기다가 이쪽 구간을 우리가 배려해서 놔주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제가 원칙주의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인도는 인도 사람 다니라고 돼 있는지 장사하라고 돼 있는 거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됐을 때 전통시장이 위축되나요? 그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도를 지금 사실 5일장 때는 그냥 뭐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은 노점 여기서 안 하시는 그 상가가 아닌 다른 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도 생계가 달려 있으니까 지금 그 신탄진 역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인도 있어요. 거기서부터는 텅 비어 있잖아요. 거기 공원이 있고. 그 앞에요. 예, 거기에다가 제대로 이전을 해주면 신탄진 주민들도 시장 보러 올 때 편할 테고 등등등을 좀 선이라도 그어놓고 제대로 관리를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 예전에 한번 우리 김동욱 회장님하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탄진 전북시장 상임회장을 맡고 있는 김동욱입니다. 사실 오늘 뭐 저는 질의를 안 하고 듣기만 하고 이제 뭐 따로 한번 구청장님하고 한번 건의사항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앞으로 지금 계속 이 지금 시끄러운 게 노점상하고 이 자리 다툼이 계속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작년에 소상공인하고 중기청에 제가 한번 공모사업을 넣었는데 몇십억짜리를 한번 넣었는데 안 됐습니다. 왜 안 됐느냐 그러니까 역대 아시다시피 역대 회장님들께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안 됐는데 그 해결책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시장 안이 도로폭이 실질적으로 차도가 불필요하고 많이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넓으니까 불법 주차도 많이 성행을 하고 그거를 차라리 저는 그 해결 방법을 이렇게 말씀드려서 뭐 제가 이게 해결 방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의 방법은 되고 참고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도를 지금과 인도 폭을 좀 더 늘려서 그리고 좀 더 늘려서 시간 상인들 점포를 아까 부총장님 말씀하신 같이 매대를 일률적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인도를 보행을 가능하게 하면은 오히려 앉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건 교통 도시계획과 지금 김동욱 회장님은 이거예요. 도로를 좁히고 그 도로의 인도를 넓혀서 가게에다가 일정하게 매대를 설치하게 해줬으면 해결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능한 얘기? 도로계획 법상이 가능하냐고 법상. 도시계획 도로를 시설 결정의 도로 범위 내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요.
결국에 이제 인도를 넓힌다는 것은 차도를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그런 또 병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상, 그러니까 국계법상의 도시시설 내 도로를 뭐 다이어트해서 인도를 넓힐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5일 때문에 차도를 좁힌다고 하면 또 다른 어떤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아보시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저는 원칙이 도로와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데지 시장을 형성하는 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탄진역 우리 밑에 사거리, 신탄진 사거리에서부터 지금 있는 인도를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생계가 있어서 안에다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그래서 그 도로가 있잖아요. 그 내려온 도로, 거기에다가 제대로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다 넣었어야 되는 것은 경제과하고 우리 상인회하고 협의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처벌이나 단속은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인도는 인도대로, 장사하는 데는 장사하는 대로 제대로 될 수 있게 해서 그 상인 5일장이 제대로 되게 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전역 주위에서 인도에서 장사하시는 거, 평일에 하는 거 무조건 단속시킬 거고, 또 5일장에 인도에 있는 거 그것을 안에다 넣는 방안도 검토를 같이 해서 그쪽에 상인회하고 같이 협의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그렇게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걸 하고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면 뭐 지원해 줄 수 있는 걸 서로 찾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아까 내 인도 이런 거는 저 뒤에 계신 우리 신탄지 의원님의 공약사항이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 인도 포장하는 거, 그 다음에 거기 그 아스팔트로 좀 포장되어 있는데 저도 가봤거든요. 깨져가지고 울퉁불퉁하고 가다 보면 엄지발가락에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거 저희들이 조만간에 예산, 지금 솔직히 얘기할게요. 예산 저한테 있는 거 한 푼도 없습니다. 빵원입니다. 받은 게. 솔직히 얘기하면 돈 한 푼도 없어요. 제가 받은 돈이 상반기에 다 그냥 써가지고 없어요. 받은. 그래서 뭐를 하고 싶어도 못해서 제가 내가 그래도 뭐라도 사업을 해야 되니 뭐 좀 내놔봐 그랬더니 추경에 만들어봐 그랬더니 20억 플러스 알파라. 근데 그거 갖고 제가 지금 뭐를 하겠어요? 200억이냐 물어봤더니 20억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돈 얘기는 가급적이는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들어간 걸 내년도 예산에 그 다음에 국비 태우고 그 다음에 시비 태우는 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못한다는 건 제가 쓸 수 있는 돈이 빵원이다. 그래서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시간에 주셨으면 좋겠고, 각 부서에서 사업에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건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 포장, 그 인도 포장하는 거 있죠. 어디서 건설까지 그거 있는 돈 갖다가 사비를 털어서라도 월 저희 3, 4분기에 마무리 지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인도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다음 또 예. 안녕하세요. 석봉동에 살고 있는 권은정입니다. 저는 이제 딸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는데 이제 우리 이문고를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몇 주 전 이문고에서 납치극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약을 했는지 어쨌는지 이제 남녀 커플이 아이들을 이제 태워다 준다고 하면서 저녁에 애들 야자 끝나는 시간이 10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태워준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계속 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타고 가긴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연락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경찰서에 이제 또 얘기해서 이제 수사를 도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 이문고에서 여기 엑소타워 오는 그 길 사이가 조금 어두워요. 그리고 이제 나무도 우거져 있고 풀도 많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가 조금 그 사건 이후로 거기가 좀 정리가 되긴 했는데 이제 그 가로등도 조금 어둑어둑하고 그래서 이제 그 가로등 같은 것도 LED로 조금 좀 이제 조도가 이제 조절되는 그런 LED로 좀 바꿔주셨으면 하고 이제 허브길이라든가 그런 이제 사각지대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런 사각지대 CCTV 같은 것 좀 설치해줘서 아이들이 안심할 수 있게 이렇게 그런 것 좀 해주시고 이제 그 보면은 그 길에 뭐 이렇게 해주는 그거 있잖아요. 쏴주는 거 그런 것도 해주시고 여기 굴다리 때 보면은 비상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도 그쪽에 아이들이 쉽게 핸드폰은 갖고 다니지만 아이들이 또 이제 조금 당황하면은 못 누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라도 눈에 보이면 누를 수 있잖아요. 달려가서 그런 거라도 좀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를 이제 여성 청소년 안심 귀갓길로 좀 지정해 주셨으면 아이들이 조금 편하게 이제 학교 늦게 끝나도 귀가할 수 있게 이제 그런 것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한두 달 전에 이제 그 심폐소생술하는 교육을 받아봤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받아보니까 저희 신탄진에는 어르신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특히나 요즘 더운 날 이제 가시다가 이제 탈수 증상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지병이 있어서 쓰러지신다거나 하면은 이제 심폐소생술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저쪽 수도권 지역은 어디를 봐도 이제 심폐 이게 자동 그 재생용기가 있는데 여기 주변에는 뭐 여기 동사무소나 아니면은 어딜 가야지만 그게 보이더라고요. 주변에 차 타는데 그 정거장 그런 데도 눈에 보이면 쉽게 가서 특히 뭐 차 탈 때 그때 많이 또 쓰러지시거나 그럴 수 있으시니까 그런 게 조금 주변에 많이 설치돼 있으면은 이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것도 되고 그래서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무 앞에 학교 신촌 담벼락 있는 부분에 나무도 있고 숲이 풀이 많이 너무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뭐 개나리도 많이 피고 막 그런데 봄에 꽃이 많이 피는데 지금은 거기에 쓰레기를 버려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거기 너무 우거져가지고 거기도 좀 정리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하상도로 거기가 언제 거기가 되는지 메모를 해놓은 거라서 하상도로가 언제 개통이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지가 도대체 몇 개인지를 모르겠네요. 예, 말씀해 보세요. 미래전략국장입니다. 청소년 담당하고 있고요. 하상도로 부분은 좀 더 거듭까지 답변 주실 거고, 그 청소년 아까 219 관련해서 뭐 안심벨이라든지 뭐 CCTV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뭐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현장 가보고 할 시간 내에 조치하게 하겠습니다. 잠깐만, 그거 위에서 이렇게 쏘는 걸 뭐라고 하지? 그 이름이 뭐야? 예? 볼라이트? 그것도 좀 예산 없으면 딴 데서라도 갖다 해도 솔라이트? 그것도 좀 하는 것도 좀 빨리 좀 설치 좀 해주고요. 또 한 가지 자율 우리 방법대 없나요? 저도 같이 한번 돌을게. 예, 대장님. 저기 그 일대 저도 돌을 테니까요. 저 연락 주세요. 저도 와서 같이 돌고 밥은 분이 사셔야 제가 홀곡보 유발 안 걸립니다. 네. 그래서 저 한번 같이 좀 돌 수 있게 좀 해주시고 철저하게 그 지금 말씀하신 거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요. 네, 두 번 다시 안 할 수 있게. 그리고 그 경찰서 오늘 안 오셨네. 지부대장님하고도 얘기하시고요. 단속반까지 편성까지 한번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저희도 경찰서에서 소식을 듣고 예. 이쪽을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도 돌릴 테니까 한번 연락 주세요. 예. 건설과장입니다. 해당하신 그 골목은 보안등 지금 LED 등으로 좀 교체가 되어 있고요. 추가 설치가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네. CCTV가 없더라고요. 네, 일단은 저희 담당 업무만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LED CCTV까지 같이 검토하고요. 네네. 담당 공무원 아니면 제가 그 그렇게 반사 해서 경임 같은 거라도 한번 네. 예. 그 어머님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네. 같이 한번 하시자고요. 네. 네, 그래서 보안등은 지금 LED 등으로 교체가 되어 있는데 추가 설치가 가능한지 일단 더 한번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도로 옆에 있는 건물에 계신 분들은 그 환해지는 거 사실은 되게 싫어하셔가지고 저희가 상대를 제가 했기 보니까 때문에 주택가는 아니더라고요. 주택가는 아니라서 네. 굳이 그 밤에 애들이 10시에 끝나는데 10시에 보통 10시면은 뭐 주무시기는 하시지만 그 도로를 그 빛을 이쪽 벽 쪽으로 쏘면은 어머니, 덜 화나실 거 아니에요. 저희가 어머니 한번 따로 만날게요. 예. 그리고 그 지금 말씀하신 그 하천도로가 이제 문평 신탄지 도로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시설 추진하고 있고 지금 기본 설계 단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은 시신 설계가 27년부터 28년까지 실시 계획을 하고 그 이후 28년 이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원옥 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가 신탄초등학교 광명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벽면. 예, 벽면. 그 땅 자체가 신탄초등학교 부지입니다. 그래서 학교랑 협의를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우리 저 예산에 도시 경관과에 그 6천만 원 예산 잡혀 있는 거 있어요? 이거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여기 범죄 예방 도시 환경 디자인 선도 사업에서 예산 있는 거 있던데? 세월초, 신탄진초, 이문고일 때 하는 거 6천만 원 예산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제가 그 우선 선지편집 해보세요. 4페이지, 8페이지에 있는 거. 확인을 했고요. 네. 선집행이 가능하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예산 서 있으니까 빨리 좀 하셔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그 사고 나지 않게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 이부터 해서 올라올게요. 예,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북극내 화가기 어린이집 원장 백현진입니다. 저는 아주 사소한 건데 저는 오늘 이제 연락받고 꼭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에 참석했는데요. 저희 그 신탄리역 뒤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린이 놀이터에 어린이 물놀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설은 너무 좋은데 거의 이제 여름마다 물놀이터가 개장이 돼야 되는데 저희 어린이집에서도 물놀이를 6월, 7월, 8월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지금 제가 계속 전화를 드리고 건의장을 해서 7월 24일에 문을 열어요. 그래서 24일부터 이제 하면은 한 달 정도 하는 건데 저희 거기 신탄진 초등학교도 있고 뭐 이렇게 애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좋은 시설을 1년 동안 거의 한 달만 사용하기 때문에 6월, 7월, 8월 세 달은 더 운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고원옥 과장입니다. 저희가 7월 24일부터 한 달 정도를 물류시설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계획하는 이유가 그 초등학생들이 방학이 7월 그 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에 한번 6월부터 더워서 시작을 했었는데 사람이 안 옵니다. 방학을 해야 애들이 오지 방학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재정도 그렇고 그래서 최적기가 한 달이라고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연장은 가능한데 그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늘리는 것은 총장님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저 보고를 저 몇 군데서 민원 받았었어요. 예, 민원을 받아가지고 제가 불렀어요. 야, 왜 이거 7월달에 더운데 하지 왜 안 해? 그랬더니 해라도 한 명도 안 옵니다. 그리고
대덕구에 시설이 8개 있던가? 예. 총 6개 있습니다. 예, 6개? 아니, 전체가 예, 전체 8개 맞습니다. 8개죠. 한 군데는 또 민원이 들어와서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폐쇄하라고 해서 그 아깝게 돈 들어갔을 때 떼다가 딴 데다 해라고 제가 지시를 했어요. 거기가 중리동에 하나 있어요. 그 뒷집에 하도 막 죽기 살기로 민원 넣어가지고 이적 때까지 만들어 놓고 한 번도 못 했답니다. 그래서 거기 띄고 다른 데다 옮기자 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제가 안전점검 됐는지 안 됐는지 성수 상태가 어떤지 해서 제가 새벽에 그리고 일요일날 그 수영대에 왔다 다 점검했어요. 근데 점검을 해보고 나서 지금 오늘까지 보고가 안 들어와서 내일이나 보고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안전점검 일자가 있어요. 제가 갔더니 그렇게 있어서 한번 다시 가서 전체적으로 안전한가 점검해보라고 얘기도 했고요. 수질 검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에 대한 검사도 해서 완벽하게 할 거고요. 이거와 더불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엑스르타워 뒤에 가면 로하스 수영장 있죠. 지금 수해로 인해 가지고 그 변압식 뭐 여기하고 기계실까지 그 꼭대기까지 다 차버렸어요. 저 이틀간 거기 가서 밤새 물 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여기 간부 공무원들 혼났어요. 딱 끼면 물 펌프가 착 작동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덕암동에 그 밤에 철공 뭐 자재 파는 데 가서 문 열어놓으려고 사다가 그거 하느냐고 아주 이틀 동안 해가지고 감기도 걸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를 복구하는 데는 너무 힘듭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전체 시설을 다 바꿔야 되잖아요. 물이 다 찼으니까. 그래서 응기응변으로 지금 저희가 지금 해서 8월 1일 문책과장님 8월 1일 약속해도 되는 거죠? 확실히 얘기요? 네, 네, 여기 확실하게 개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8월 1일 해야 되는데 일부 공무원들에서 얘기는 올해 못하니까 그냥 쉽시다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에 구청장님이 하셨던 9급 공무원이 약속을 했든 약속한 거다. 그때 7월 11일 날 개장하기로 한 것을 못하는 것도 약속을 위반한 거고, 비 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못한 것도 우리의 귀책사유니 무조건 해야 된다 해서 제가 그 일부러 거기에서 지금 8월 1일자에 좀 맞추자 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 수영장 이용을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좀 저희들도 기존에 있었던 수영장 관리나 뭐 이런 면에서는 대대적으로 저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다시 만들어 갈 테니까요. 좀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거기 추가로 분수 예. 분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닥 분수는 나오는 것 같은데 커다란 게 LED 분수는 안 하시나요? 저희 저 뒤에서 일어섰습니다. 마이크 갖다 주세요. 하실 때에 말씀해 주세요. 네, 공원옥 직과장입니다. 산업비 체육공원 분수대 말씀하신 걸로 표현됩니다. 지금 그 전선이 노후화가 돼서 감전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7월에서 8월 달까지는 정비를 완료하고요. 음악 분수는 틀 예정입니다. 근데 음악 분수라는 명칭이 있는데 음악은 지금 시스템상 좀 오류가 좀 많아서 음악은 안 나오고 물 분수는 개통할 계획입니다. 제가 저 점검하러 갔었고요. 황토끼 깔아놓은 것 때문에 승질 나가지고 다 뭐라 하겠어.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 황토끼를 그 뒤에 깔아놨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대리석으로 해서 이렇게 놓고 이게 해놓고 가운데 한가운데다 깔아놨어요. 그리고 비닐 포장을 이쁘게 딱 쳐놨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갔다 오서 불러서 되게 뭐라 그랬어요. 야, 어떻게 2분의 1로 딱 나눠서 반은 황토끼라고 반은 비 올 때 치컥거리지 않게 다니게 해줘야지.
어떻게 한가운데다가 그걸 해놓느냐고 되게 뭐라 그랬어요. 그거 제가 하여튼 뭐 전에 했었든 누가 했었든 그렇게 해놨길래 지금 그거 대책을 좀 만들어줘라 생각하고 있고, 그 옆으로 대책이 없으면 터거리가 지잖아요. 이렇게 거기하고 지나가다 발에 걸릴 수 있고, 또 밑에 흘러내린 데는 하수구를 이렇게 막고 있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몇 가지 개선을 하라고 했고, 안 되면 그 높이하게 맞게 야자 매트를 옆에 깔든지 어떤 대책도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전선이 이렇게 됐고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서 거기 벌써 2번 정도는 갔다 왔고요. 물 푸고 나서도 그 이때 몇 번을 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좀 불편한 사항은 다시 이렇게 차곡차곡 정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네, 엑스로 살고 있는 주민이고요. 제가 아까 얘기하셨던 것들도 좀 첨언을 하고 싶어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뒤에 있는 하상도로 같은 경우에 지금 기존의 계획이 4차선 도로로, 왕복 4차선 도로로 만들고 거기에 이제 방음벽 같은 걸 설치하는 계획으로 처음에 알고 있는데, 지금 기존 계획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까 그게 나와봐야 정확하게 알겠지만은, 그게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거기가 이제 방음벽이 생기고 하면은 산업빛공원에서는 물가가 아예 안 보이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주민자치회 이전에 주민자치회에서 거기를 터널식으로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이 오고 나와서 주민 설명회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구청장님께서도 한번 오셔가지고 같이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수영장인데, 수영장이 이제 여름이나 아니면 겨울에 뭐 조금 뭐 스케이트장 뭐 이런 식으로, 썰매장 이런 식으로 사용했던 것 같은데, 거기를 아예 그냥 실내 수영장으로 아예 만들어서 상시에도 쓸 수 있고, 특히나 어르신들도 많으신데 여기 더 저쪽으로 넘어가서 저쪽 가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해주시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걸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 또 하나는 간단한 건데, 지금 부처장님 제가 업무 하시는 거 공개하시잖아요. 네. 그걸 봤는데 그 다른 저기 국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좀 바꾸시든지 아니면 좀 가까이 좀 얘기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스크립트를 좀 또 이렇게 자동으로 만드시는 것 같아요. 다 틀려가지고 예, 잘 안 들려가지고 좀 그랬어요. 네,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아니 요거 얘기하기 전에 저 도로에 대한 거 빨리 얘기해 주세요. 수영장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얘기를 할게요. 건설과장입니다. 말씀하신 물병 신탄진 도로 개설 구간 중에 엑스로타워 지하차도와 하는 이런 내용은 충분히 이제 시에 전달이 됐었고, 또 시에서도 인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입주민분들한테 뭐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기본 설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더 확인해보고, 그리고 주민 설명회가 당연히 있겠지만 그것까지 다 챙겨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다음 저 타운홀 미팅 때는 뭐 갖고 와서 저 양반한테 제가 이렇게 저 브리핑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한 요구사항 알겠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이제 이 행정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메일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문서. 그거 좀 이따 하세요. 이거 하고. 예. 그거 짧아요. 이렇게만 문서 접수 대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거 좀 이따 대답을 할게요. 네. 그 수영장에 그 씌우는 문제, 제가 예산이 빵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국비 받아야 되고, 저도 그 민원 몇 개를 받고 있습니다. 그거 좀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저희가 긍정적으로 요즘은 워낙 그 햇살이 뜨겁고 야외 노출이 많이 되는 수영장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서 뭐 겨울에까지 쓸 정도의 건축은 좀 힘들더라도 최소한 그늘막이라든지 어떤 그 벽 없는 천장이라고 하나요? 그 정도 부분까지 저희들이 한번 힘들게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실내 수영장까지 가는 건 몇 가지가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내 수영장을 놔두면 뒤에 아파트에 그 2층, 3층, 4층 이런 사람들 되게 민원 엄청 많을 거예요. 조망이 우선은 깨지잖아요. 그걸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슬기롭게 하는 것도 행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고 서로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 방송하는 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행정이 좀 투명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주민들이 대덕구에서 뭔 일을 하는지 알 거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좀 공개가 100% 좀 됐으면 좋겠다가 저희 생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를 저기 있는 거 있잖아요. 저기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저거 하나를 사줘서 우리는 생중계, 우리 TV에서 그냥 뭐 저 월드컵 중계하듯이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가 저희 생각이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돈이 예산을 뽑아보니까 너무 많아요. 돈은 빵원인데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뭐냐 물어봤더니 저 카메라를 하나를 사가지고 하면 우선은 할 수 있습니다 해서 했던 거거든요. 그거 미디어 홍보과 과장님 안 오셨죠? 누가 국장님이? 저희 과장님. 네. 그거 어떻게 개선해서 네, 앞으로 잘 들릴 수 있도록. 네. 그리고 고쳐나가겠습니다. 예, 재방송도 이렇게 해서 그 저 동사무소 TV에 계속 이렇게 해주는데 집마다 해주는 건 선거법 위반일 수 있어서 동사무소에 다시 이렇게 돌려줘요. 이렇게 해서 생성해서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목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을 좀 잠자는 의식을 좀 깨워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여기 우리 경로당 회장님 와 계신데 앞으로 저 경로당 어디 놀러 가는데 공무원들 안 데리고 가. 공무원들이 가서 일해야지 왜 새벽에 와가지고 지나가는 버스에다가 막 절하고 그렇게 해요.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도 안 갑니다. 대신에 저는 전날이나 이틀 전에 제가 6개월 지나면 저희 집사람한테 멸치볶음이라도 좀 해두려고 하고 그에서 어르신들 밥 먹을 때 같이 가서 같이 밥 먹을 겁니다.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공무원들이 공무원의 일에 열심히 해야지 어디 뭐 그런 데 가서 바카스 사갖고 가고 뭐 이러는 게 일 잘하는 거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도 일 잘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변화와 혁신을 끌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부터 그렇게 해서 솔선수범하냐고 나와 있고 뭐 이렇게 대응하는 거 저 싫어합니다. 그리고 밥 먹는데 내 자리 혼자 두면 옆에 자리에 가서 제가 네 사람 테이블에 앉아서 밥 먹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 때문에 했던 거니까요. 신청사 할 때는 저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몇 가지를 지적을 했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6층에 저희 구청장 방, 부구청장 방, 국장들 방을 이렇게 쭉 놨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뭐라 그랬어요. 아니 이게 무슨 전두환 때 했던 버릇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주민들이 의견에 대해서 잘못돼서 계란을 던지면 맞을 테니 그 미용실 옆에다 나가서 방을 갖다 놔라. 그리고 부구청장도 거기다 갖다 놓고 또 국장들은 각 국에 들어가서 방에서 거기서 일하는 거 잘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고 의견도 듣고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좀 바꾸고 있고 그때는 정말 이렇게 좋게 시설이 돼서 잘 될 거라 생각하고요. 조금 저 선명도나 말소리 들리게 잘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희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그 아울러 저희 한 분만 더 오늘 내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의회 마치고 오신 대전광역시의회 박은희 복지환경위원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시일적 때문에. 안녕하세요. 예, 저 박수 받았으니까요. 네. 그 바꿔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아, 네, 네, 주세요. 전광판 계획이 여기도 나왔습니다. 아, 네, 예. 네, 네.
전광판 아까 누가 얘기하셨죠? 예, 전광판 반드시 달 거예요. 저도 올릴 거고 시에서 예산 확실히 확보할 거고 그 일을 하는 상임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산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대기. 예, 대기질에 대한.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엑슬루터에서는 노선입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도 정비를 하신다 하셨는데요. 그 시장에 가기 전에 농약사나 아니면 뭐 상인들 앞에 매대 같은 것 때문에 저희가 인도가 되게 걷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장날은 또 더 심하지만 평소에도 우리가 걷기가 되게 힘들어요. 농약사 같은 경우는 앞에 막 물도 뿌리고 엄청 힘들게 하는데도 한 번도 거기를 정비를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 저희가 민원을 넣어도 나와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도 정비를 하실 건지 궁금해서 제가 마이크 잡았습니다. 제일 어려운 얘기를 하시네요. 그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원칙주의자라고.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정비는 3, 4분기 내에 이제 10월, 9월 말까지 도로 정비하라고 얘기했고 우리 과장님이 대답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그 사람도 거기에 봄에 되는 고추, 씨 이런 묘목 갖다 팔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 답을 할 거예요. 제가 원칙주의자니까. 답하세요. 이제 건설과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몇 차례 계고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경찰에 고발까지 해가지고 도중까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당초에 철제로 된 고정된 앵커는 지금 치우고 지금 계속 저희가 그 안에서 장사하도록 최소한만 이렇게 좀 계속 협의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좀 이렇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지금까지 계속 과태료 부과하고 그렇게 계속 지금 법적으로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기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서 지금 행정적인 처분이 과태료 이상을 못해.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과태료 내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다고 했잖아요. 원칙주의자라고요. 처음부터 제가 민원을 많이 제기했어요. 네. 그래서 근데 한 번도 시작이 안 되고 예민한 문제. 그런데 엑셀타워 제가 이사 오니까 굉장히 그게 불편한 거예요. 예. 근데 다른 데는 다 하는데 거짓말. 왜 그렇게 혜택을 주시나요? 혜택이 아니라 제가 봐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구청장이 된 지 오늘 23일이 됐어요. 나 봐주는 거 하나도 없고 내가 못 봐주겠습니다. 때를 잡겠습니다는 말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칙주의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가지가 적으면 그대로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물 한 잔 먹고 얘기할게요. 잠깐만요. 자,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거 행정적인 조치하시고요. 예.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두 분 더 받으세요. 네. 네, 두 분 받으세요. 예. 석봉동의 정문숙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네. 저희가 1월인가 2월에 망골공원 시설 변경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언제 하는지 시작하는 날이 이제 설명회가 했기 때문에 금방 망골공원이 좀 편리하게 안전하게 변경할 줄 알았는데 프랜카드도 안 걸려 있더라고요. 네. 제가 그냥 여기 써 있는 대로 얘기할게요. 4억 예산돼 있고 2억 8천 1억 2천 돼 있고 설계가 완료돼 있고 하반기 조성할 거라고 하는데 빨리 얘기해 보세요. 네, 공원복지과장입니다. 네. 저희 지금 설계를 완료했고요. 네. 7월 중에 발주해서 하반기에 이제 8월부터 착공할 예정입니다. 프레임카드는 착공하는 대로 하기 전에 대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언제 완공하는 것까지 얘기하세요. 저희가 지금 2달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목 시제 시기를 감안해서 저희가 10월 정도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속 시원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 이사장 마이크 하세요. 네, 먼저 당선을 축하드리고요. 당선 우리 부총장 축하드리도 있지만 저희 석봉동을 거쳐가신 두 분이 안승희 국장님과 이성규 국장님이 저희 석봉동에서 근무를 하셔서 국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영 국장님도 있습니다. 노영 국장님도 있습니다. 노영 국장님도.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국장님을 자꾸 보내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또 이렇게 같이 협업해서 국장을 승인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쓴 건 다름이 아니고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거의 저희가 10년, 15년 전부터 사업들을 대략 추진해 오던 사항들이었어요. 그것들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아직 덜 된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떤 사업이든 그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줘야 그 결과물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예시로 저희가 신탄진역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명운동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5만 명이 안 되는 우리 신탄진 지역에서 2만 8천 명이 넘는 서명운동을 받아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뤘는데 이것처럼 어떠한 의견이든 어떠한 사항이든 나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니까 좀 물러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모두 다 우리 석봉동 주민들이 환경 감시당이 돼서 도청에다 함께 민원의 목소리를 넣으셔야만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기 두 분 국장님들 백 썼어요? 예, 세 분이 또 한 분 누구예요? 예, 둘이 셋이서 저 가까워 없어요. 본인들 오늘 저녁에 점심에 여기 식사하는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밥값 꼭 내셔야 됩니다. 앉으세요. 제가 인사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누가 나한테 누가 잘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분 절대 친구하시죠. 철칙이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누가 청탁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분은 저의 머릿속에 싹 지웠습니다. 저 여기 있는 국장들 전혀 몰랐어요. 안선희 국장도 흔히 얘기하는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제가 원칙이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잘하는 사람으로 뽑아야 된다는 원칙이 있어요. 근데 그 원칙에도 불구하고 저의 아는 지인들이 너 어디더라? 어제도 뭐 회장님이 갖고 와서 누구를 하길래 제가 이 얘기했어요. 저한테 이거 하면 이 사람은 내 머릿속에 싹 지워집니다. 아예 얘기 안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인사의 원칙이고 그 인사의 원칙에 이 잘해서 안선희 국장이 제가 요번에 발탁을 했고요. 이성규 국장도 그래서 제가 발탁을 했습니다. 예, 두 분 여기 세 분 일어나세요. 인사해도 해야죠. 오늘 점심에 꼭 참석하셔서 밥값 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